국민의힘 지도부가 내일로 계획됐던 후보 토론회를 결국 무산시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내용인데요. 최근 안철수 대표의 합당 결렬 선언에 이어서 토론회 무산까지 겹치면서 당내 분위기가 심상찮은데요.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요, 내일로 예정됐던 대선 주자 토론회 결국 취소했다는 보도를 저희가 접했는데요. 25일로 예정됐던 토론회도 비전 발표회 형식으로 대체 진행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맞는 거죠? 그 토론회를 무산됐다, 뭐 이런 취소됐다 이런 표현은 좀 안 맞는 거고요.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토론회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로 사실 이제 이견이 있었어요. 만약에 법안을 따지자면 네. 그 양쪽 원안이 이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말하자면 수정안을 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봉합하기를 위해서 네. 그 당내에 좀 그래도 갈등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걸 봉합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냈는데 그게 김기현 원내대표 아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뭐였냐면 그 토론회를 하지 말고 왜냐하면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네. 사실 토론회를 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가지고 예. 이걸 비전 발표회, 정책 발표회로 돌리자. 네. 예, 그래서 그 김기현 원내대표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걸로. 네, 그렇게 사실은 결론을 내린 거죠. 네. 그것이 무슨 뭐 무산됐다거나 그러니까 취소했다거나 그런 네.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18일, 25일 두 차례로 예정됐던 토론회를 한 차례로 합치고 형식을 예. 비전 발표회 형식으로 정책 발표회 형식으로 네. 이렇게 수정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수정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외부에서 보도로 접하기에는 그 수정 과정에서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의 수정안을 말씀 주셨지만 원안대로 토론회를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아예 선관위 출범 전에는 하지 말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는 어떤 안들이 주로 나왔었습니까? 이미 오늘 최고위에 올라온 거는요. 네. 원안대로 하자는 건 없었고요. 토론회를 하자는 의견은 없었고요. 그렇습니까? 예, 네. 이제 수정안이 있었죠. 김기현 원내대표로 정책 발표하는 형식의 비전 네. 발표에 예. 형식의 그거를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아예 안 할 것인지. 아하. 예, 요걸 놓고 이제 사실은 의논을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일 지금 예정된 네.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내일 너무 급박하니까 네. 25일 한 차례로 해가지고 네. 정책 발표회 정도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봉합하는 네. 이제 더 이상 갈등을 길게 가져가지 말자 하고 최고위에서 결정한 거죠. 예. 그럼 그 결정 과정은 논의 끝에 모두가 그냥 동의하는 형태로 된 건가요? 예, 거의 만장일치로요? 만장일치였습니다. 예. 어떤 거수 투표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네. 네, 토론회 문제는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또 네. 하나 중요한 오늘 최고위원회 안건이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또 선거관리위원장 인선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장 인선은 결론을 못 내렸다면서요? 선거 이제 관리위원회는 네. 26일 날로 이제 이제 출범을 하겠다라는 네. 것까지만 했고요. 예. 오늘 당장 이제 인선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시간적으로. 예. 오늘 최고위가 처음 열렸으니까요. 네. 지난주 이제 휴가 기간이 있었잖아요. 당대표에. 예.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최고위원들의 추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의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네. 26일 날 출범하기로 이제 의결을 한 거죠. 네. 26일 날 이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고요. 네. 그리고 출범하면서 그때까지는 그러면 선관위원장 후보 추천 이루어지고 결정까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전에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추천했던 지금의 경선위원장 서병수 의원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부분이 결정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나 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요. 이게 사실 서병수 위원장님은요. 예.
사실 나름 공정하게 그 경선 준비에 관한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상처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본인의 그 마음 소회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음.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깨닫게도 됐고요. 그동안의 과정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제 그 사양하시는 마음도 있으셨어요. 네. 또 새롭게 선관위원장은 새로운 분으로 아. 이제 하기로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러면 서병수 경선위원장께서는 아예 이제 선관위원장 후보로는 안 올라가시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예, 본인도 이제 사양을 하셨고요. 사양을 하셨고요. 네네. 자, 그러면 남는 문제가 내부에서냐 외부에서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좀 네. 나왔습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셨고요. 예, 오늘은요. 네. 그러면 정미영 최고위원님 개인적으로는 내부 선관위원장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그 이제 경험이 많고 노련한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부든 외부든 네. 예를 들어서 당 대표나 원내 대표를 경험하시고 네. 그다음에 대선을 경험하신 분이요. 네. 대선을 치러보신 분. 그런 분 중에서 좀 명망가이신 분을 저희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어느 정도 인물이 네. 상당히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서 그렇죠. 사실은 네.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마 예. 당대표도 네. 서병수 위원장을 그 모시려고 했던 이유가 그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혹시 그러면 이 어려운 조건에 부합하는 소수의 인물, 흔히 쇼트리스트라고 하죠? 예. 정미경 최고위원님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힌트를 주실 수 없으실까요? 있는데요. 그쵸? 제가 네. 그거는 일단 당대표한테 추천해 드리고요. 아하. 이제 논의의 과정 속에서. 네. 왜냐하면 그분도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준석 당대표께서 오늘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이제 생략하신 것도 많은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정미경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요 이제 그 주말 사이에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준석 대표한테 많은 조언을 해드렸을 거예요. 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좀 많이 줄이시고, 아하.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제 그거에 합당하게 네. 아마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언을 많이 하셔서요. 네. 아니, 이제 줄이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니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안 하신다라는 것, 이것도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어떤 의사표현으로 저희들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조언을 받아들인다는 의사표현인 거죠. 조언을 내가 받아들인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받았는데, 내가 그 조언을 내가 충분히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고, 네. 내가 깨닫고 있고, 내가 예.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안 계속 그렇게 모두 발언이나 공개석상 발언을 아예 안 하시는 그러한 이제 계획이신가요?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고요. 하여간 오늘은 그랬다 이 말씀이죠?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그런 소위 저희들이 외부에서 봤던 국민의힘 내부의 지도부 내 혹은 지도부와 유력 대선 후보 간의 갈등이 봉합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잠깐 어느 정도 좀 정지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 봉합되었다라고 이제 보셔도 돼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30대 아무튼 당대표잖아요. 예. 근데 우리 50대, 60대도 사실은 그 전에 뭐 한교안 대표도 그러셨고 했지만 뭐 국무총리를 지내셨고 그 전에도 뭐 워낙 뭐 3선, 4선, 5선 했던 그런 당 대표들도 많이 계셨지만 다 실수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니까요. 30대 그렇죠. 근데 30대의 당 대표는 솔직함과 열정도 있고 하다 보면 또 실수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많이 옆에서 50대, 60대에 또 경험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또 이런 모습들을 저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 바라볼 거라고 봐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에 희망을 또 가질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절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협력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또 이 모습에서 청년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정치를 떠나서
또 저는 그런 걸 봐요. 네네. 그렇게 해서 사실 어떻게 보자면 세대 간의 차이라든지 그렇죠. 조금 어떤 적응 과정 이렇게 네. 해서 봉합이 됐다라고 한다면야 뭐 크게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비온 뒤에 땅 굳는 이런 모습이 될 텐데요. 근데 저희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시간차로 전달받아서 그런 것인지 오늘도 보도에 보면은 이준석 대표께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통화를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금방 그거는 시간차로 아마 그런가요? 전달받아서 그러셨을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불거져 나와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는 좀 있으셨나요? 윤석 대표나 지도부 내에서요? 아니요, 논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원희룡 그 지사를 포함해서 네. 그 당 대선 후보들도 이제는 각자 다 이 당 대표에 대해서 더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캠프 우리 최고위원들도 나서서 각 캠프에게 좀 협조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협조 요청을 하시려고요. 예. 그럼 일단 어쨌든 지금 말씀 중에는 그래야 한다라는 당위에 대한 말씀이시고 현재 그렇다라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아서 조금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도부 내 봉합이. 왜냐하면 지금 아무튼 정권 교체를 저희는 원하시는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기 때문에요. 아무튼 지도부로서는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고 가야 될 책무가 있으니까요. 네네.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님이 전달해 주신 내부 모습과 또 외부에서 보여주는 모습 사이에 차이가 줄어드는지 좀 지켜보고요. 다음에 기회 된다면 다시 한번 모셔서 그 이후에 진척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